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종훈TV 부동산 클래스. 클래스라는 게 무슨 뜻이죠, 근데? 수업이죠, 수업. 네. 아, 부동산 네, 수업.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자. 네. 네,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온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서태야. 네, 지난주에 노량진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노량진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다 네. 매력적이죠. 근데 여기 매력적이지 않은 노량진은 적이 없어요. 그 꼬마 빌딩 본동 쪽으로 네. 단독주택 이쪽에 거기가 좀 동네가 관심이 이렇게 있고. 살짝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계획을 잘해가지고 움직이면 뭔가 문화마을처럼 네. 테마를 잘 줘서 꼬마 빌딩 특유의 어떤 먹거리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새로운 또 리단길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는 그래서 골목 상권이 있을 수 있는. 이번에는요, 저 여의도 옆에 있는 당산동 있잖아요. 예, 여의도 근처에 당산동, 네, 아주 핫한 당산동. 당산동으로. 네. 예.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당산동 지금 현재는 어떻죠? 당산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개발의 흐름들이 많이 있어서 공업 지역으로 있던 데들, 공업소로 있던 데들 이런 데들이 오피스텔 많이 짓고요. 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여의도에 출근하시는 직장인들이 네. 조금 이제 이쪽에 좀 많이 살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불법 개조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가 당산동의 교통의 허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원래 이 지역이 이만큼 세대수가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만은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좋은 이제 원룸촌들이 네. 좀 질비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변에 오피스텔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영등포 구청역 주변으로 괜찮네요. 그죠? 뭘 눌렀는데 막 이렇게 아파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막 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영등포구 당산동 같은 경우는 네. 정기적으로 계속 개발의 흐름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현재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영등포 구청역 이제 인근의 주변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좀 낙후됐던 지역들 갖고 있었던 이제 네. 지주들이 네.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개발에 좀 힘입을 입어서 예, 개인 단독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하시고 네. 자, 당산역 주변이 날까요? 영등포 구청역 주변이 날까요? 영등포 구청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어때요? 제가 볼 땐 당산역이 나은 것 같은데. 왜냐면 당산역은 9호선 플러스 2호선이고 영등포 구청역은 2호선 플러스 5호선이고 오늘의 주제가 당산동인 만큼 저도 네. 당산동 쪽에 조금 더 합니다. 당산역 쪽에. 당산역 쪽에 영등포 구청 이미 많이 올라서 오르기도 했지 않아요? 당산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지금 네. 건물들이 또 많이 들어서고 있고요. 네. 신축 건물들이 또 예쁜 것들도 많이 들어서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더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네. 야, 이거 당산역이 바로 한강변에 있네요. 그게 장점이죠. 그죠? 그리고 뷰가 여기서 또 건물이 보인다니까. 올라가면 한강변에 한강뷰가 또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랑도 바로 한정거장인가 뭐 그러네요. 그죠? 네네. 네, 국회랑도 가깝습니다, 여기가. 네. 바로네요, 국회의사당하고. 근데 여기 당산역에 제 기자들이 많이 살아요. 맞아요. 그 오피스텔. 거기가 젊으신 싱글분들이 꽤 많이 거주하는 네. 임대주택이 꽤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도 가격이요 3천만 원대예요, 아파트들이. 네. 평당? 네, 평당 여기도 꽤 올랐어요. 아마 또 이제 경전철 발표해서 또 오르겠죠. 올해는. 네. 야, 이제 여의도에 작년 비하면은 기준이니까. 아 그래도 여의도에 비하면 좀 저렴하죠. 네, 아직까지. 그렇긴 하죠. 네. 네. 아직도 이제 개발 호재가 있고 하니까 한 10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신혼들이 살기에는 뭐 일가구 신혼들이 살기에는 영등포가 사실은 우선은 이제 제일 여의도가 좋은데 여의도에 못 가는 비싸니까. 분들, 네, 여의도에 못 가면 이제 약간 당산동, 네. 네네. 영등포 구청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초원 아파트는 좀 싸네요, 보니까. 거기는 그 네. 순복음교회에서 네. 그 과거에 이제 순복음교회 그 직원분들이나 네. 거기 계시는 이제 그 뭐 임직원들 뭐 주회종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라고 시작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아, 일반 사람들은 그럼 못 사나요? 아니, 근데? 지금은 뭐 일반 사람들도 살고 있고 네. 뭐 상황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데 거기가 여기 그런 당산하고 의미가 가격이 비슷한데요, 보니까. 아 오래됐어요. 엄청 오래됐어요. 네. 뭐 연탄 보일러 이런 건 아니겠죠? 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아, 오래됐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됐다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세대마다. 연탄 보일러가 언제죠? 연탄 그래도 본적 있었죠. 있어요? 있었죠. 나는 그건 본 적 있는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 나도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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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산동 같은 경우는 어우, 이제 이쪽에- 71년도에 네. 지어졌네요. 네. 그럼 연탄 보일러 있을 수도 있나? 아, 그 연탄 71년. 보일러도 지금은 바꿨겠죠. 다 바뀌었죠. 기름 보일러나 이런 걸로
도시. 그러니까 당산동 가스나 같은 경우는 다 사옥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사옥으로. 그래서 여기 접근성들 때문에 사옥으로 접근해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투자가- 지역 난방이네요. 열병화. 정정하겠습니다. 지역 난방. 그렇죠. 야, 열병화. 네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래도 뭐 한 10층 이하 이런 빌딩들의 신축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산동이요. 네네. 그러면 당산동 부동산 흥할까요, 망할까요? 잘 되게 되죠.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흥하겠죠.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은 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결국 이 동네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향후 여기가 어떤 식의 발전의 흐름을 가져갈 거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기존에는 약간 여의도에 근무하시는 직장인들의 약간 베드타운처럼 잠만 자는 그런 원룸들이 좀 많아졌었고 근데 이 동네가 개발의 흐름을 타면서 그 원룸보다는 그래도 살기가 조금 나은 오피스텔들 네. 주상복합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 그래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되는 것들이 개발이 신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땅값의 흐름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아, 요즘에 그 동네 안 가봤더니 그동안 많이 또 신축이 됐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신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의 매매가 네. 이제 실거래가들이 신고가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격 상승의 어떤 원인이 된다. 선배님 어디 가셨어요? 지금 당산동에 있는 나 당산동을 좀 당산 열심히 보고 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계십니다. 당산 기업. 여기도 주상복합인가 봐요. 예, 맞아요. 네. 워낙 가격이 좀 약간 저렴하면서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주상복합이다. 네, 네. 어, 이 주상복합이 흔히 주상복합이 얘기하는 나는 좋던데 편하고 그러니까 네. 아파트하고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뭐 베란다 이런 게 없죠. 마당 아파트. 마당 없고 예, 공원 예.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주거 품질하고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는 데는 사실 크게 지장은 없어요. 네. 황금성 아, 부분이죠. 좋아요. 내가 네. 네. 그러니까 실거주용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찾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편의점도 1층에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도 싶어서 그렇죠, 그러는데 그렇죠. 아파트는 편의점 가려면 한참 상가까지 그 가야 되잖아. 1인 가구들한테는 그 편의점이 되게 용이한 데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반 가족들한테는 마트가 있어야죠. 뭐 고급스럽다면 SSG 아니면 땡땡 마트들이 네네. 인근에 있는 데들을 원하죠. 왜? 사서 해 먹으니까. 근데 이제 오피스텔에 사시는 주거형 같은 경우는 이제 사 먹는 비율이 많고 네. 아무래도 간편식을 좀 많이 먹으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편의점이 좀 유용하고 좋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에는 아침에 뭐 이렇게 해서 딱 주문하면 새벽에 딱 와서 뭐 그렇죠. 있는데 다 뭐 배달이 되니까.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그렇게 하던데 무슨 그게 저도 땡땡 마트 그게 같은 좋아가지고 그거 옛날 코로나19 이전 그 얘기예요 요즘에. 얘기를 그죠? 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뭔가 시대를 흐름을 다시 아니, 공부하세요. 그 저희 와이프가 네. 일회용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못 시키게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또 수거해 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기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는 환경을 쓰거든요.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며 그런 분들이 또 계세요. 아,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약간 환경에 관심이 많은데 다시 또 수거를 해 가더라고요. 하여튼 힘들어. 네. 뭐가 됐든. 그래서 요즘에는 그래서- 냉동식품 같은 예, 경우는 아예 그냥 그 팩에다 와가지고 아침에 딱 놔두면 또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마트를 가자고 하는 와이프들도 있더라. 그렇죠. 람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마트 가는 것도 데이트 중에 하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여기 초등학교도 두 개나 있네요. 서울 산유초등학교, 서울 당서초등학교. 네. 선유도 할 때 그 선유. 네, 선유초등학교. 네. 여기도 아, 어쨌든 괜찮은데. 당산동 여기까지 알아보고 선배님 또 당산동이 좀 지금 매력에 빠지셨어. 네, 여의도, 노량진, 당산.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그래도 제일 전 솔직히요. 네 본동. 당연히 본동. 왜냐면 쫙 생각이네요. 쫙 보면서 단독주택 쫙, 빌라 딱 꼬막 딱 그게 감이 확 오는데. 왜냐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 아파트는 요즘 와,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요 정도 가격이면 거기 할 수 있나 그걸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돼. 그죠? 그러니까 본동 실질적으로 이게 좀 결이 다르죠. 너무 비싸네. 그러니까 아파트나 이제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이제 가격 책정을 하고 그걸 부동산 투자의 시각으로 보느냐 실거주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 동작구 본동에 한 표를 또 던지는 이유는 네. 당산동도 당산동 나름의 기준이 있지만 동작구 본동 같은 경우는 동네가 많이 낙후돼 있어서 네. 거기가 좀 잘 개발이 되면 좋겠어요. 그 제가 마음에서. 제가 아는 기획사 사장이 네네. 그 양옥을 사가지고 네.
약간 개조를 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거기다가 사무실 겸 뭘 차려서 이제 파티를 갔었거든요. 네. 뷰가 너무 좋다. 너무 좋죠. 네. 어디에 거기 가성비가 좋아요. 본동? 본동에. 본동.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본동이 네, 네. 매력적이라고 했던 게 네. 근데 주차가 어렵고 골목길이라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를 뭐 해방촌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포기하면 되죠. 네. 해방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차 갖고 다녔다 그래요? 걸어 다니면 되지. 전철 가까우니까. 걸어 다니고 지하철 걸어 다니죠. 타고 우리나라 그 뭐야 죄송합니다. 대중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는데 맨날 차를 몰고 그러니까 맨날 차 막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오늘도 버스 타고 왔어. 아 죄송합니다. 나는 어디다든지 버스 아니면 기차 아니면 죄송합니다. 지하철 그죠? 네, 네. 네. 평전철 왜 이런 걸 국가가 돈을 세금을 엄청 내가지고 이걸 하겠어? 요즘엔 버스도 왜 좋은 줄 아세요? 그 버스 중앙 노선인가 뭐 그것 때문에 훨씬 안 막히죠? 빠르다니까. 네, 네. 왜 승용차를 자꾸 고집하는 거야? 짐이 많아가지고요. 무슨 짐이야 그냥 오늘 쓸 거 아침에 챙겨갖고 나오면 되는 거지.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네. 네. 대중교통. 오늘 결론은 네.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그래. 그래서 지하철 역세권이 답이다. 네. 특히 급행.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근데 오늘은 당산동이 주제였어요. 네. 네. 근데 당산동은 이제 당산역과 영등포 구청역이 중심인데 네. 네. 당산동이 더 매력적이다. 당산역 근처가 서울 저기 한강하고도 가깝고 그러니까 공유전 소액 투자자는 본동으로 가시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이제 자금이 있다. 그러면 당산동으로 네. 가보는 것도 방법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산동에 지금 공급되어 있는 현재 이제 그런 어떤 임대용 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서 네. 접근해 보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요 땅을 딛고 있는 곳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네, 부동산을 우리가 굉장히 터부시하면 안 돼요. 금기시하면. 그럼요. 제가 사실은 이런 프로를 사고 싶었던 경제부장 출신으로 하려고 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한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경제에 있어서. 중요하죠. 네, 정말. 네.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을 필요가 있고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부자가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심 있고 정보를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돈을 벌고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맨날 정치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한 큰 흐름, 두 개의 금융과 부동산인데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고 대출과 뭐 이런 걸로 다 엮여져 있다. 네. 그죠? 그래서 부동산이 망하면 금융도 망하는 거예요. 이게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걸 터부시하면 안 돼요. 네. 어떻게 주식과 제대로- 부동산도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그럼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네. 대한민국 이걸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은 부동산 투기라고 안 할 그런 단어도 없어요. 부동산 투자죠 항상. 그 리치라고 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생각 바꿔야 되고 주식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됩니다. 네. 순수 투자 개념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프로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당산동에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